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247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챔피언스리그 프리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16강 2차전 4경기가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심도 있게 3경기에 대해서 예측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아스널과 맨헨의 경기를 살짝 좀 언급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승부 예측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스날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대승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경기만 그냥. 아, 이 경기만? 예. 어떨 것 아스날이 같으세요? 이기기를 바랍니다. 정말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아스널의 선전을 기원을 하면서 자, 나머지 3경기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예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예측해 볼 경기는 나폴리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요. 자, 1차전 결과는 레알 마드리드가 3대1로 일단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2골 차기 때문에 꽤 유리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16강 2차전의 프리뷰는 어느 정도 1차전 결과에 따라서 동기부여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폴리 입장에서는 원정골을 넣고 지금 홈으로 왔기 때문에 2대0이란 스코어를 만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실점하지 않고 먼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근데 3골, 4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무리한 운영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나폴리가. 그리고 지난 1차전도 경기를 보면 나폴리가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밀렸다고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또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화력 자체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벤제마 선수도 뭐 이전처럼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레알의 약간 무뎌진 공격력을 고려해 봤을 때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는 조금 수비 위주의 좀 안정적인 하겠죠. 운영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운영을 할 것이고, 나폴리 또한 조금 안정적인 운영을 하다가 아무래도 전방에 움직임이 좋은 공격진들을 주로 활용하지 않겠어요? 메르텐스든 뭐 인시네든 이런 선수들을 활용해서 좀 빠른 공격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 내용 자체가 약간의 좀 골이 나지 않는 시속 게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이 경기는 선제골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제골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팀에게 먼저 나오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들이 바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홈 나폴리가 그래도 상당히 집중력을 갖고, 레알도 공격을 하겠지만 레알의 창끝이 약간 무뎌진 상황에서 나폴리가 선제골을 먼저 넣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다면은 경기 자체도 나폴리한테 꽤 유리하게 하지만 나가지 나폴리 않을까요? 또한 수비가 그렇게 단단한 상황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결국 종국에는 실점 또한 할 것이다. 나폴리 또한. 그런 상황에서 2대1 정도로 나폴리가 이길 수 있는 경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8강 진출은 레알 마드리드가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현님은 혹시 좀 다른 두 의견이신가요? 팀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나폴리가 조금 뭐 밀리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나폴리도 사실은 뭐 지키는 팀이라기보다는 역시 좀 화끈한 팀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비슷하게 화끈하게 하고 비슷하게 수비에 결점이 있음에도 역시 선수 한 명 한 명의 퀄리티가 레알이 더 높았고, 그리고 제가 뭐 세리에아를 경시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그때 분명히 드렸지만은, 나폴리의 수비들이 레알 스타일의 공격을 받아내본 그 리그에서 그런 경험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레알 우세를 점쳤었는데, 저는 요번에도 이 경기는 비슷하게 갈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물론 장 의원님 말씀대로 한 골을 먼저 넣어놓으면 레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경기가 돼버리고, 나폴리 입장에서도 2골을 넣으면 되니까 뭐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저는 나폴리가 네. 과연 그렇게 평정심과 정말 장지현 위원 수준의 냉철함을 가지고 경기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오늘 새벽에 사실 라스팔마스전 봤는데, 라리가에서 레알이 요즘 고전하고는 거의 질 있는데, 뻔했죠. 사실 챔피언스리그에서 나폴리 스타일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레알이 라리가에서 고전하는 것보다 잘 통할 수도 저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알도 지금 2골 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여유 있게 뭔가 이렇게 느슨하게 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1차전과 좀 유사하게 되면서 결국은 레알이 이기지 않을까. 이번에는 한 골차 정도로. 2대1 정도. 레알이 어쨌든 1차전과 약간 유사한 흐름 속에서
결국은 퀄리티의 차이로 인해서 레알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 경기까지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스널과 맨해는 아까 잠깐 언급을 하고 갔는데 여기서 잠깐 번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스널하고 리버풀의 리그 경기는 어떨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아스날이 이기길 바라기는 하는데 아스날 입장에서는 리버풀전이 거의 이거 결승전입니다. 뭐 리버풀도 마찬가지죠. 지금 클롭 감독도 위기로 갈 수도 있는 지금 시점이 됐어요. 4, 5위 지금 대결이잖아요. 벵거 네. 감독은 원래 위기고 지금 네. 클롭 감독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흔들흔들할 진짜 수도 있는데 재밌는 경기다. 와 이거는 진짜 아스날이 이기길 바랍니다. 네. 네. 원래 아스날 리버풀이 제일 재밌는 경기예요. 네, 근데 이번 경기는 이제 리버풀 홈이고 두 팀이 난타전 경기를 예전에 많이 했고 골은 날 거예요.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골이 항상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난 레스터 시티전에서 리버풀이 이기길 바랬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리버풀의 패턴 자체가 그렇죠. 범리도 그랬고 허시도 그랬고 수원지도 그랬고 진 다음에 그 다음 경기 절대 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네, 강팀 경기에서는 어쨌든 무승부 이상 가거든요. 이기거나 무승부. 거기서 발목 잡히는 바람에 아스날이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아유 저것도 홈에 와가지고 네, 엄청나게 아우, 우리를 괴롭히겠구나. 어렵겠네. 레스터에게 뺨 맞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는 상당히 예상하기 힘든데 저는 리버풀이 또 질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승부나 아니면 무승부 저는 리버풀 봅니다. 승리. 무승부. 네. 네. 2대2 혹은 1대1.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게 리버풀 승리를 지난주에 점쳤다가 또 패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승부 점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셋다 경기는 무승부요? 어차피 번외니까 우리 원투펀치 공식 입장 무승부. 네, 저희가 진짜로 예측을 해야 되는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르트문트하고 벤피카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이제 한 골 차잖아요. 꽤 치열하게 2차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도르트문트가 이 경기 쉽게 이길 거라고 봐요. 1차전도 사실 많이 밀어붙였고 네. 벤피카를. 근데 전반에 사실 수차례 찬스들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찬스들. 근데 오바메양도 놓치고 그거 쉽게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놓치고 또 후반 가서는 PK까지 오바메양이 가운데로 차면서 막혔는데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날도 벤피카전에서 도르트문트가 한 수 위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최근에 또 공격진들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두 경기 연속 지금 3대0 승리 거두고 이 경기를 맡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벤피카가 아마 1대0으로 이기고 지금 원정이기 때문에 역습 위주 경기 분명히 할 겁니다. 네. 빠르게 역습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하는 와중에도 도르트문트에게는 제가 볼 때는 질 것 같다. 네.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이기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도르트문트가 2대1로 이기면 네. 떨어지죠. 그런 변수 하나가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과 그냥 2대0 혹은 3대1 가능성. 그게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 도르트문트가 쉽게 이기고 어쨌든 이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8강은 누가 반반. 갈지 모르겠다. 네. 2대1로 이겨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 도르트문트가. 네. 아니면 2대0 혹은 3대1로 이겨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에 있어서는 장지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도르트문트의 1차전 문제는 결정력이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 분데스리가 경기들에서 도르트문트가 뭐 실점도 안 하면서 사실 도르트문트도 수비가 좀 예. 불안한데 최근에는 어쨌든 실점 안 하면서 3골씩 넣고 계속 이겼어요. 그래서 최근에 도르트문트의 살아난 폼이라면 벤피카를 홈에서는 이 경기를 이기는 것에는 그렇게 크게 의심은 안 될 수 있다. 이거는 근데 최종 진출팀이 어디냐를 물으신다면은 그거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장 위원님 네. 말씀처럼 그것도 50대 50의 확률을 저도 보시나요? 그 정도로 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트로글루 선수가 벤피카에서 폼 오브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인생 폼을 지금 미트로글루 선수가 하고 네. 있어요. 지금 최근 6경기에서 9골을 넣었습니다. 최근의 골 수는 뭐 메시, 호날두 선수 잘 나갈 때만큼의 지금 골을 터뜨리고 있는 미트로글루 선수인데 물론 이제 리그가 다른다는 점은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벤피카는 뭔가 불의의 세트 플레이 같은 상황 하나 만들어서 도르트문트 수비진이 약간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올 시즌 꽤 있기 때문에 1차전에도 세트피스로 골을 뜬금 넣었어요. 세트피스 이제 이런 네. 상황으로 미트로글루가 또 예를 들어 해준다면 1차전처럼. 그러면은 만약에 도르트문트도 한 골을 실점하게 되면은 최소 이제는 3골은 넣어야 되는 경기가 돼버리니까 사실 부담은 엄청나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올라갈지는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경기 승부 자체는 도르트문트로 저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인데 자, 이 경기 1차전 때 저희에게 좀 멘붕을 좀 안긴 그런 경기잖아요. 파리가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 2차전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기의
핵심은 파리한테 한 골을 바르셀로나가 먹히면 6대1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르셀로나가 자존심이 워낙 상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네. 파리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너무 압박, 커팅을 하는 것보다는 존을 지키는 안정적인 지역 방어 속에서 공간을 주지 않으려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그런 운영을 하면서 디마리아나 뭐 루카스 모우라나 이런 빠른 윙포워드들, 네. 윙어들에게 아마 빠른 역습을 이제 병행시키는 작전을 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그러한 운영 속에서 과연 바르셀로나가 뭐 요즘에 전술적인 변화도 좀 주곤 있습니다만 자존심을 세우더라도 네. 맥시멈 3골이 아닐까. 네. 맥시멈 3골. 그 와중에 역습을 허용해서 분명히 실점도 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뭐 2대1 뭐 혹은 3대1 상황쯤에서 막판에 파리가 그냥 한 골 정도 더 느슨하게 해서 한 골 정도 더 허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기 승패만 보면 바르셀로나가 이기긴 할 것 같다. 그래요? 네. 3대1 정도로 이기긴 할 것 같다. 하지만 뭐 진출과는 무관하게 이기긴 할 것 같다. 네. 그럼 조금 이건 승부 예측과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지만 바르셀로나라는 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8강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일까요? 전반에 최소 네. 2골 정도는 또 당연히 골이 많이 네, 나와야 전반에 전반에 되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네. 운영하겠죠. 요즘에 3백도 씁니다만 공격진 3톱을 3명을 가동하고 거기에 1명을 더 기용하는 공격 미드필더. 이러한 아주 병칙적인 운영 속에 공격자를 최대한 늘려서 초반부터 네. 강하게 밀어붙이는 아무래도 거죠. 파리가 조금 내려서서 지역 방어를 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1차 압박 라인도 허리 라인쯤에서 너무 전방 압박을 무리하게 하다가 초반에 커팅을 당해서 뒷공간을 내주거나 빠른 실점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의 존 프레싱, 자신의 영역에서는 압박을 좀 하겠지만 결국은 내려서는 시간이 많고 거기서 최대한 공간을 주지 않고 버티는 시간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고려해 보면 바르셀로나는 역시 초반에 공격수자를 좀 많이 넣는 변칙적인 전형을 넣어서 가둬놓고 어떻게든 1대1 개인 기술이나 또 부분 전술을 활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좁은 공간을 어떻게든 파헤쳐서 골을 만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상황임을 고려해도 반전을 크게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굉장히 않다.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반전을 이미 일으키기 어려운 수준의 지금 차이가 1차전에서 나버렸어요. 4대 0이죠. 이 경기는. 그래서 어찌됐건 저도 바르셀로나가 이긴다의 한 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 의원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약간 나와서 비쳤습니다만 어느 시간대가 되면 이제 예를 들어 후반 뭐 한 70분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파리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네. 파리가 그 이전에 이미 골을 넣었든 아니면은 뭐 바르셀로나가 계속 두드리는데 뭐 잘 못 넣어가지고 0대0 상황이 길어지든 그런 식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파리는 아유 허용해도 이제는 그만이지라는 그렇죠. 그 시점이 올 겁니다. 한 85분 이후 네, 뭐 네. 그쯤이면 더 극명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설사 85분 이후라도 바르셀로나가 거기서 한두 골 정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어떻게든 이긴다 쪽으로 저도 장지현 위원과 똑같은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물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바르셀로나가 지금 올라가기는 어렵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어떤 변수죠? 99% 말고 1%의 가능성의 변수인데 파리는 퇴장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건 파리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지만 전반전 뭐 한 예를 들어 10분 막 이럴 때 누가 하나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을 바르셀로나와 수적 열세로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파리가 아무리 좋은 팀이고 뭐 카바니에 또 위력이 있고 등등 하지만은 너무 오랜 시간을 만약에 수적 열세로 싸운다? 그렇게 되면 바르셀로나도 좀 희망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리가 조심해야 될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일한 변수는 제 생각에는 퇴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저는 아직 예측을 안 했거든요.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네. 그렇네요. 네. 자, 종합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본 결과 저도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에서 유일하게 두 분의 예측이 갈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무승부 나올 것 같은데요, 왠지? 아니에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할 것 같아요. 네. 오. 느낌이 왔어요. 승리할 것 같아요. 지난번도 그렇고 요즘에 정배 좋아해요.
네. 네, 바뀌었어요. 네. 한번 이제 좀 정배를 멀리했다가 크게 뒤인 적이 몇 번 있어서 네, 정배를 좀 믿어보기로 했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하고 저도 올라가는 것도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갈 것 같고요. 두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승리 보셨는데 저도 도르트문트 승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그럼 저도 변화를 좀 꾀해 볼게요.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하고 1%에 그러지 한 말고 번. 파리가 이긴다고 하세요. 아, 그럴까요? 이거 가능성이- 승부 아니야. 예측이니까 네. 올라가는 걸 아니, 얘기하는 게 가능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네. 만약에 초반에 역습을 통해서 파리가 먼저 골을 넣죠. 바르셀로나가 오히려 의욕을 바르셀로나가 잃어버릴 오히려 가능성도 의욕 있어요. 넘쳐서 네. 파리가 그 상황에서 만약에 한 골 더 넣죠. 그런데 그러면 파리 바르셀로나가- 선수들이 엄청 가볍게 뛰면서 그렇죠. 또 대승 나올 수도 있어요. 바르셀로나는 심리적으로 이미 그러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이게 극과 더 극이에요. 열심히 네, 뛰지 네. 않을까요? 아니 극과 극이 이 아니에요? 경기는 동의합니다. 이 경기는 극과 극으로 나옵니다. 그래요?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럼 저는 좀 살짝 틀게요. 네. 파리 승리 보겠습니다. 이번 승부 예측 결과 과연 이 셋 중에서 누가 가장 크게 웃을 수 있게 될지 자 승부 예측 저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한유아님 레알 승리 보셨고요. 장유아님 나폴리 승리 보셨습니다. 저 또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점쳤고요. 자, 두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와 벤피카의 경기. 자, 저희 셋 다 도르트문트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경기인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바르셀로나 승리 한의원님 보셨고요. 장의원님도 바르셀로나 승리 점쳤지만 저는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를 예측해 봤습니다. 자, 승부 예측은 저희가 좀 흥미 위주로 재미 위주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너무 심각하게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또 8강에 진출하게 될지 저희가 다음 주에는 그 결과를 알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또 원투펀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한준이, 장지연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저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 똑같은 시간에요. 똑같은 사람 변화 봐요. 없이. 네. 그런 얘기조차 하지 마.